남편이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도 이상하게 더 외로운 밤이 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고 뒤척이는 소리도 들리는데 마음은 서로 등 돌린 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결혼한 지는 몇십 년이 지났고 아이도 다 키워 떠나보냈고 이제는 둘만 남은 집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노후, 대화가 사라진 부부의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되면 먼저 눈을 뜨는 쪽은 보통 저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습니다. 조금 지나 남편이 방에서 나옵니다. 일어났어? 입으로는 묻지만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응. 짧은 한 글자,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제 잠은 잘 잤어? 무릎은 어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갔을 텐데 지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밥상 위를 채웁니다. TV 뉴스 소리가 식탁 위에 흐르고 우리는 그 소리에 우리의 침묵을 얹어둔 채 밥을 먹습니다. 짠가? 괜찮아. 이 정도가 아침 대화의 전부인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 얘기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해야 하고 생활비 걱정도 나눠야 했고 시댁 친정 행사 챙길 것도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 애숙제 때 학원비는 다음 주에 나가니까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부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아이들도 결혼해 나가고 집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구나, 둘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이제는 가끔 오는 안부 전화에 한 번씩 정리해 말하면 끝이고 자주 만나던 친척들도 각자 살기 바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새로운 이야깃거리도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TV 앞에, 저는 부엌이나 안방 쪽에 각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의 하루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뉴스를 틀어놓고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응, 그랬어. 대답만 짧게 합니다.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은 입을 열지 못한 채 가라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던데 우리 집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말이 손으로 꼽을 정도라는 걸 밤에야 깨닫게 된 날입니다. 밥 먹어. 응. 약 먹었어? 응. 이게 전부였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게 다였나?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도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먼저 말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은 잘 다녀왔어? 약은 뭐라고 하디? 요즘 밤에 잠은 좀 어때? 밤에 자주 깨지?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괜찮아. 별일 없어. 딱 여기까지만 나오고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남편이 말하기 싫어서 그러나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가만히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꺼내는 방법을 조금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만 살면서 힘든 내색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저 참는 쪽을 선택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말이 막히는 게 더 두려워집니다. 예전엔 쉽게 꺼내던 말들도 이제는 이 말 했다가 괜히 싸움이 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앞서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참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참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 사이에는 조금씩 거리가 생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말하지 못한 말들이 쌓이고 저는 저대로 혼자 담아둔 생각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가 다른 할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할머니네는 어르신이랑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별로 안 해요. 여기 와서나 떠들지. 그러더니 한숨을 살짝 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부가 대화 안 하면 그냥 같이 늙는 사람이지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그냥 같이 늙은 사람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TV 소리만 가득한 거실이 유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조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을 때를 기다렸다가 살짝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요즘 너무 말이 없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남편 역시 이 조용한 집안이 낯설었던 겁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남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도 나처럼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헤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한 줄씩만 꺼내보기로 한 겁니다. 오늘 버스에서 애들 뛰어다니는 거 봤어. 귀엽더라. 무릎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픈 것 같아. 어제 봤던 드라마 결말이 좀 그렇더라.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지만 그 말들을 나누는 시간만큼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색해서 자꾸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우리가 아직 부부로 남아있다는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이 섞여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한번 끊어지고 나면 그 첫마디를 뗄 용기를 누군가는 꼭 내야 한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지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조용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하루에 딱 한마디만이라도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어땠어요?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는 습관 하나쯤은 다시 가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시간을 걷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단 한마디만 조심스럽게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말이 너무 없지 않아? 어색해도 괜찮고 대답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대화로 향하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 한쪽에 남으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내일도 조용히 들러주세요.